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일기 여러분. 저는 방크 청년 리더 박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중국 문화공정에 대응하는 방크 청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제가 2달 동안 방크 인턴으로서 해왔던 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작성했던 표기를 발견을 하였고, 중국 바이두 백과에서도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표기를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올림픽위원회인 JOC에서 송기정 등 8명의 한국인 선수를 일본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이렇게 발견한 것에 대해서 오류를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오류들과 그 오류 시정 서한을 보내서 시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관련 오류 시정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문화공정 오류 사례를 제가 발견한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는 사례인데요. 김치는 파오차이, 그러니까 중국의 절임 배추, 절임 채소와는 다른 형태의 발효식품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체부 훈령을 통해서 신치라는 표기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현재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중국어 교재와 네이버 중국어 사전 시정 전의 사례를 옆에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와 네이버, 다음, 그리고 여러 교과서 출판사 등에서 답변이 왔고, 네이버 중국어 사전 같은 경우에는 김치찜, 김치 등 파오차이가 부득이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아래에 빨간 표시로 파오차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올바른 표현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용하실 때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안내를 함께 병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 오류 시정을 한 끝에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서도 김치를 파오차이가 아니라 신치라고 수정한 모습을 최근에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복인데요. 한복은 조선족 사람들도 한복이라는 형태의 비슷한 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한복과는 별개로 또 중국의 전통 의복이라고 불리는 한푸를 한복의 기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에서 쓴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푸의 기원이 한복이라고 웃기고 있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한복의 기원이 한푸인 이유를 4가지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근거가 다 터무니없는 근거로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물놀이, 농악 등에 대해서도 조선족의 문화라고 지칭을 하면서 중국이 중국 전체의 문화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베이징 무용학원의 동영상인데, 한국인에게 전수를 받은 전수자가 문근성 씨라는 한국인인데요. 이분에게 전수받은 사물놀이를 조선족 사물악이라고 소개를 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은 신중국 70주년 기념 영상인데, 이 안에서도 사물놀이를 다 같이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쩌찌우시지아우라는 중국의 춤을 추는 예능인데요. 여기서는 엑소의 멤버인 레이가 조선족의 아리랑과 부채춤을 힙합과 잘 어울리게 표현했습니다 라는 형태의 심사평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옆에 사진은 신중국 70주년 기념 영상인데, 중국과 관련된 기념 영상에 한복을 입은 소녀가 등장해서 워허 워디 주고라는 나와 나의 조국이라는 공산주의에 잘 맞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오류를 어디서 찾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을 중국 관련된 오류를 찾았는데요. 이걸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곳이 바이두닷컴이에요. 바이두닷컴은 한국의 네이버나 미국의 구글과 같은 중국 최대의 검색어 포털로 중국인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사이트 안에서만 확인을 하고 검색을 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두닷컴에 중국어와 관련된 아니면 중국어로 된 대부분의 검색이 다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이두 백과사전 바이크어바이두.com에 들어가셔서 보면, 이것은
미국의 위키피디아와 비슷한 형태로 중국어 최대의 참여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로 모르는 게 있을 때 검색을 하면 아주 잘 나오는 제일 큰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두 개의 사이트인데요. 삐리삐리닷컴이랑 요쿠닷컴에서 저는 주로 찾았어요. 삐리삐리닷컴은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판도라TV의 형태로 유튜브에서 조금 더 개인화된 형태의 채널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쿠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공식적인 채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내용의 문화유산을 검색을 했을 때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오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류를 발견을 하였다면 시정 서한을 보내야 될 텐데요.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때 중요하게 생각해서 넣어야 되는 요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6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말을 하고 본인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시정이 필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세 번째로는 시정이 되어야 하는 방향을 소개를 하면서 오류를 삭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정을 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당부 말씀 혹은 이전 비슷한 사례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무리를 하면서 시정 요구 서한을 마치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베이스는 21세기 이순신 오류 시정 프로젝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여러 파트마다 이전에 활동했던 여러 홍보대사들이 작성을 해놓은 오류 시정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정 요구 서한을 중국 또는 미국, 일본, 해외 사이트에 보내려면 아무래도 외국어를 써야겠죠. 그럴 때 이제 외국어를 잘 못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어와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일본어를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인사말, 자기소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JOC 사이트에서 송기정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JOC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고 싶은데 영어로도 보내도 되지만 제가 일본어로 보내면 그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본어는 자동 번역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일본어가 제가 파파고를 활용해서 썼던 자료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외국어를 모른다고 해서 망설일 필요가 없으시고 외국어로 써야 된다고 했을 때는 파파고나 구글 번역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언어에도 항의 서한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때까지 2개월간 오류 시정, 특히 중국 문화공정에 관련된 오류를 시정하면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1기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